어린 시절에 아주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책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집은 오빠들이 계셨고 그래서 조금 책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이 지금 떠오르는데, 에밀리 브론테라는 작가고 또 그 자매 작가 중에 샤를로트 브론테가 쓴 제인 에어라는 것과 함께 그렇게 명작이라는 걸 나중에 보고선 깜짝 놀랐는데요. 그 폭풍이 부는 언덕에 히스크립이라는 아주 야생적인 그런 남성과 캣이라는 너무 연약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 여성과의 사랑이 어찌나 절절하고 아름답고, 그 폭풍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얼마나 황홀한지 어린 내 감수성을 아주 환하게 흔들고 아주 그 감동을 몰아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큰 감수성과 정서와 양식을 가했는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저는 지금도 그 언덕에 가보고 싶습니다. 소녀 시절에 참 시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배우던 고등학교 교과서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시인을 지망하는 청년에게 라는 글을 써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밤과 밤의 가장 고요한 시간에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라. 쓰지 않고는 못 베길, 죽어도 못 베길 그런 내면의 욕구가 있다면 너는 이 필연에 네 생애를 던져도 좋다. 그래서 아무리 밤과 밤의 고요한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도 쓰지 않고는 못 베길, 죽어도 못 베길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당시 너무나 유명한 청록파의 박목월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께 이 고민을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은행원이 되고 싶다. 아니야,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나 시도 같이 쓰면 참 행복하겠어. 이런 생각이면 시인이 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벼이 그래, 나는 내가 무엇이 되든 시를 쓰는 삶, 시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잘 유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네,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제가 쓴 시인데 그 대목만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강물을 나눠 마시고 세상에 채소를 나누어 먹고 똑같은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참 인생이 짧다는 걸 나는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젊고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이 왜 내면에서 이렇게 솟구치게 마련인데, 그 짧은 생애, 어쩌면 그 생애 속에 그 많은 시간 속에 이 공간과 이 시대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 이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절묘하고 아름답고 지극히 반가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 세상의 햇빛을 같이 쬐이고 세상의 강물을 나눠 먹고 세상의 채소와 세상의 물고기를 같이 잡아먹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이 세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해야지 서로 미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는 바람결을 따라서 그야말로 쇠똥구리 같은 걸로 어디로 떠나거든요. 나뭇잎 같은 걸로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너무 바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쓴 시입니다.
마치 그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실제로 물의 범람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왜 허둥거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마시고 싶은 한 잔의 생수가 없는 것이 그 홍수 사태의 그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조건인데, 지금 뭐 정보도 너무나 많고 또 많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틀면 재밌는 오락 프로도 너무 많고 뭐 운동 시합도 많고 가수의 노래도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내가 혹은 어머님이, 아버님이, 선생님이 여러분께 딱 이거 한 잔 마셔라 하고 여러분께 먹이고 싶은 물은 그야말로 한 잔의 생명수와 같은 생수거든요. 책이라든가 독서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이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이상하게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보다는 뭐 너무나 이렇게 행사에 뛰어다니고 뭐 재밌는 일에 깔깔거리다 보면 이 아름다운 가을이 그냥 훌쩍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나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한 잔의 생수를 바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많은 일련의 행사나 그런 권장도서나 이런 건 참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책을 사는 버릇을 갖지 않으면 책을 잘 쉽게 사지 않아요. 제가 문학 전공 학교 교수이고 시인이면서도 뭐 차 한 잔 마실 때는 얼마 쏙 쓰고 뭐 아이스크림도 잘 사 먹고 이러면서 책을 사려면 갑자기 돈이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가장 어떤 소비보다도 책을 사는데 기꺼이 돈을 쓸 줄 아는 그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을 한 일생 동안 정말 멋진 지식인, 향기로운 지성인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이라는 거,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이름으로는 너무 아름다운데 저도 겪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일 닥쳐오는 어떤 시험과 입시와 넘어야 할 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많이 고통스럽고 경쟁의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시절이죠. 이것이 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아직 여러분에게까지 이 현실이 지속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 코앞에 있는 이거에 너무 매여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알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 막 푸른 하늘이 있고 그러듯이 세상에 나와보면요, 얼마나 넓고 선택할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제 경우 나는 수학을 너무 못했거든요. 물리도 너무 못했고 과학 과목에 아주 저 밑에서 세계에 바쁜 그런 성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혹시 유명한 시인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제 이력을 볼 때 이 학교 성적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데 학교 성적의 그 점수 몇 개 때문에 너무나 삶의 행복과 성공의 그것이 바로메타라는 그런 좁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너무나 넓고 다양한 시대에 너무나 가지수가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과 하는 공부는 성실히 하는 습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으로서의 품성을 기르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 결과는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성실함에 길을 들여보는 것, 의자에 자기를 좀 앉히는 습성을 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너무 다른 뭐 오락 프로나 컴퓨터 매체나 이런 것에 탐닉하시지 마시고요. 진정 좋은 거, 그것이 무엇인가, 침묵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고요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정신이 강한 사람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현명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